안녕하세요. 공실이입니다. 오늘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데도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파니니 뭐니 해서 파킹 통장 등 다양한 고금리 상품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월 최대 납입 금액이 30만 원이라든지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적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예적금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찍는 영상은 광고가 아니고요. 우대 조건이 따로 없고 금액 제한도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드릴게요. 매일 이자를 받는데요. 저는 수시 입출금을 선택하여서 이자는 3.3%이고 매일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자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데요. 바로 이것이 증권사의 발행어음형 CMA입니다. 매일 이자를 보시면 세전으로는 4,767원이고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은 4,047원입니다. 이 정도면 한 달이면 이자가 약 12만원 정도 되겠네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은행에 예적금 통장이 있다면 증권사에는 CMA 통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자금을 이용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거 요즘에는 앱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 앱에서 통장 개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끝이랍니다. 2024년 5월 6일 기준으로 각 증권사별 발행어음형 CMA 금리를 알려드릴게요. 발행어음이 무엇인지는 우선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발행어음이 가능한 증권사에는 우리나라에 딱 4군데 뿐입니다. 바로 한국투자증권, KB, NH, 미래에셋입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어음이 발행 가능하기 때문에 순자산이 4조 이상인 초대형 증권사만 가능합니다. 발행어음에는 원화 발행어음 그리고 달러 발행어음이 있습니다. 달러 발행어음이 금리가 더 높은데요. 달러 발행어음 1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5.5%입니다.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이고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금리 차이가 2%나 나죠. 시장 금리를 따라가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달러의 금리가 더 높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좀 찜찜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단점은 은행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정부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잖아요.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불황 때문에 증권사들이 부도가 날 것 같다.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드신다면 아마 여기에 투자하시는 게 어렵겠지요. 정리를 해보자면 발행어음의 단점 첫 번째,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담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행어음과 유사하게 CMA의 종류 중에 RP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RP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 채권을 줍니다. 그럼 이제 발행어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최소 지식은 필요합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상품입니다. 투자 위험 등급은 4등급으로 저위험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RP 같은 경우는 투자 위험 등급이 5등급으로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 어음이 뭘까요? 어음은 발행한 사람이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은 빌려주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까먹거나 해서 돈을 떼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쓰나요? 네, 바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차용증을 씁니다. 발행어음은 기업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한투의 발행어음 상품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투 같은 경우는 달러 발행어음 상품의 경우 1년 기준으로 5.5%이고요. 중도 해지할 경우 이율은 연 1.1%입니다. 또 은행의 예적금과는 달리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율이 아주 적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금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될 때 1년 약정 상품을 들어놓으면 금리 기준은 내가 상품을 가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가 향후에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가입할 때의 시점인 5.5%를 1년 동안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금리 1%면 별로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귀찮기도 하고 알아보고 새로 가입하자니 번거로워 하면서 기존에 넣으신 통장에 돈을 계속 묶어 놓으실 건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 제일 가는 투자자 워렌 버핏은 연 수익률이 20%가 되지 않는 19.8%라고 해요. 그렇다면 워렌 버핏보다도 연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워렌 버핏이 세계 부자 순위에서 6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듣던 복리 효과, 스노우볼 이펙트 컴파운딩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워렌 버핏의 순자산 845억 중에 842억은 그의 50번째 생일에서야 마침내 달성되었다고 해요. 복리 효과는 세계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세계의 8대 불가사의라고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8을 8번 더한 값,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해서 8을 8번 더한 값은 64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계산이 쉽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8을 8번 곱한 경우는 수가 얼마나 될까요?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을 8번 곱한 값은요? 우리가 뭔가 짐작이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복리 효과의 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기 자체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복리 효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것이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얼마나 눈덩이처럼 커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해요. 1년이나 2년 단위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하면서 잘 모르지만 그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거든요. 그래서 작은 이자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리 효과로 계산을 해보자면 미래에 간과할 수 없는 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했던 게 복리 효과가 유명한 건 알겠는데 워렌 버핏이랑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련 지어서 생각할까 궁금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해답을 찾아냈어요. 그건 바로 워렌 버핏이 복리 효과를 가장 잘 누린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0살에 처음 투자를 시작하여 93세까지, 즉 83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83년이면 거의 1센츄리, 한 세기? 100년에 가까운 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뻔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투자란 무엇인가요? 좋은 투자란 다시 반복하기 힘든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꽤 괜찮은 수익률을 매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투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